안녕하세요. 신창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중고등 내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는지 그런 가이드를 좀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중학교 내신 준비하는 거하고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는 거는 상당히 유사한 면도 있고 또 상당히 많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또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릴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고등 내신 따로, 중 내신 따로. 그것도 유사한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다 또 이렇게 따로 설명할 정도로 다르진 않고요. 오히려 같이 설명하는 게 서로 또 중학생이 또 고등학생이 될 거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두 분 중학교 분들이 되고 고등학교 분들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또 설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고등학교 내신의 특징은 중학교에 비하면 아무래도 독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고도 있고 또 특목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 자사고도 있고 학교의 이제 성격에 따라 가지고 출제 방향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중학교에 비하면 고등학교는 상당히 독해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등학교에서도 결국엔 또 아주 100점을 맞으려면 고등학교에서도 결국은 또 어법입니다. 또 어법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서술형 문제 이런 것들은 보면 또 결국은 어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고등학교 공부가 중학교 공부가 더 어려운 거겠죠. 왜냐하면 이제 어법도 잘해야 되고 독해는 아주 잘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학교 공부라는 거는 이제 사실 중학교에서 좀 우수한 친구들이 독해를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중학교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학교를 막 다 외워요. 다 외우고 또 이렇게 또 실제로 독해 능력이 없이도 독해를 만점에 맞을 수 있는 시험인 면이 있죠, 중학교가. 근데 어쨌든 이제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신 공부하는 거는 다 엉터리입니다. 대부분이 99.9%가 엉터리로 공부하고 있어요.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만 나머지 1% 정도 되는 친구들은 아마 저희 학원 학생들일 거예요. 농담이고요. 저희 학원 같이 공부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한테 배운 아이들처럼 공부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한 1%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근에는 조금 정확하게 제대로 영어 공부를 정공부처럼 하는 친구의 인구가 계층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1%라고 할 수 있는 게 진짜 적지만 그나마도 10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엔 진짜 그마저도 안 됐어요. 그마저도 안 됐고 전부 다 외우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공부가 그동안 잘못된 대부분의 친구들이 왜 어려운가? 왜 어려웠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공부 내신 준비가 잘못되어 있어요. 전부 다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설이 있죠. 다 외우면 성적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 학교가 물론 이제 잘 안 나오는 면도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 꼬아서 내면은 한 개는 꼭 틀리거나 두 개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왜? 공부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몽창 다 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꼭 뭐 하나는 잘못됩니다. 왕창 외우니까. 그래도 어쨌든 성적이 나와요. 중학교 때. 왜 그러냐면 비교적 과 시험 범위가 적거든요. 일부 대치동이나 평촌이나 저쪽 목동 일부 한두 중학교, 몇몇 중학교에서는 단순 암기로 안 되는 학교가 있고 또 안 되는 시험일 때가 있어요. 거기도 대부분은 많이 단순 암기로 통하죠. 대부분은 한두 문제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 암기를 하는 거죠. 시험 범위도 비교적 작고 두세 가 시험 보고 많아야 네가 보고 그리고 외부 지문 몇 개 주고 자료 쪼가리 몇 개 주고 그거 이제 외우면 되거든요. 성적이 나왔단 말이죠. 중학교 때 그러게 공부했던 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게 이제 속된 말로 쥐약이 되는 겁니다. 쥐약이. 왜 쥐약이 되는가? 이 고등학교는 이제 서울은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대치동이나 아니면 평촌이나 이제 송파라든가 뒤쪽 목종이나 이 정도 되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이쪽 수원도 어쨌든 여기도 수도권입니다만 저희 수원서 저는 이제 학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또 강남에서 많이 강의했었고, 그 전에 젊어서 했습니다. 아까 강남에서 한 거. 그리고 또 분당이나 이런 데서 제가 많이, 뭐 지금도 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할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이쪽 그 대학 측, 뭐 이쪽 근처에 뭐 어쨌든 강의도 나가고 어떤 다른 일로 수원 쪽으로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또 하는 일이 있고 해서 이렇게 수원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쨌든 그 서울 쪽 학교들하고 또 이렇게 이쪽 수원 쪽 학교들을 비교해 볼 기회가 있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수원이 됐건 아니면 이제 다른 경기도 쪽 좀 있어 봤어요. 다른 쪽, 이쪽 뭐 수원이 아니고 약간 좀 북쪽, 그 서울 위쪽에 있는 고등학교도 다 밝혀봤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하여튼 고등학교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시험 범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서울이 됐건 수원이 됐건 다른 이쪽 경기도 지역이 됐건 시험 범위가 많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 있긴 있습니다. 시험 범위가 작은 고등학교들도 극히 드물지만 있어요. 중학교 시험 범위 정도밖에 안 되는 학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열애로 하고 그런 건 이제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등학교들은 시험 범위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체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체감권 정도 분량이 시험 범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거를 중학교 때처럼 그냥 애우려고 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첫째,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일단 수준도 좀 높고 중학교 때보다 잘 애워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뭐 시험 범위가 뭐 대충 보면 뭐 EBS 뭐 수능 그 뭐 있습니다.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독해가 아니고 그 EBS 그 수능 전 단계 교재라든가 이제 이런 다양한 EBS 교재들로 내신을 보는 학교도 많고. 뭐 고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든가 2학년 2학기 이럴 때는 뭐 또 이것이 이제 또 그 아예 수능 독해라든가 수능 특강 이런 걸 아예 봐버리죠. 그게 맞는 거죠. 시험 문제 수능 어차피 연계가 되니까 어려운 문제 연계 안 된다 하더라도 수능하고 어쨌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맞고요. 그게 되게 많이 봐요. 시험 보면 많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교과서는 또 한 과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세 가 정도만 돼도 꽤 많아요. 거기다가 또 뭐 몇 개 외고 이런 데 선생님들이 뭐 이제 영문과 다닐 때 공부했던 뭐 영미 소설 같은 거 몇 개 집어넣고 뭐 여기 수원예고 애들이 저희하고는 좀 옵니다만 어쨌든 뭐 영자신문 같은 것도 몇 개 다섯 여섯 개 집어넣고 과천예고도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용인예고도 그런 식이거든요. 용인예고도 뭐 저희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도 당연히 뭐 수성고라든가 이런 고등학교들도 그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중학교 때처럼 다 시작을 애우려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어쨌든 영문과에서 선생님들이 보던 걸 막 갖다 보기도 하고 수능 특강 전부 하버드 교재 같은 데서 그 EBS 그 내용을 갖다가 막 집어넣어서 문제 낸 거거든요. 뭐 구글 해보시면 아십니다만 많은 경우에 미국 대학 교재예요. 그걸 몽창 중학교 때처럼 애우려면 첫째 애워지겠습니까? 그게 잘 안 애워지죠. 아무 생각 없이 애우기 좀 어려워요. 두 번째 그걸 또 애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실패해요. 애우다가 뭐 돌아버리는 거죠. 반 돌아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점수가 안 나오죠. 뭐 잘 나와봐 8, 90에 그치고 뭐 50에 그치고 8, 90이면 잘 나온 거고 뭐 60에 그치고 돌아버리는 거죠. 중학교 때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초인적인 노력으로 나이 밤을 새든 어떻게 해가지고 다 외우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또 100점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90 몇 점 나오고 한두 개 틀린 경우도 있고 성공했다고 생각했겠지만 성공이 아니죠. 걔가 그렇게까지 그 말도 안 되는 공부 방법으로 내신이 나오려고 100점을 맞았을 때 혹은 한 개 틀렸을 때 그 시간과 그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 수학이라든가 국어에 미친 피해를 생각해 보면 엄청난 거죠. 얼마나 많은 수학이나 국어 성적을 까먹었겠어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코 성공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한 5월 정도 되면, 그러니까 6월, 7월 되면은, 그러니까 첫 시험 끝나고, 고등학교 이제 첫 시험이 끝나고, 와요. 이제, 꼭 여학생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여학생들입니다. 여학생들이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고요. 상담을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 옵니다.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 옵니다. 처음에는 울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조금씩 무슨 말 하다가 울어요. 이제 스토리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원래는 뭐 용인외고라든가 뭐 수원외고를 가래였는데
전교 1등을 해가지고 이게 내신에 유리하게 해가지고 뭐 학종이나 이런 거로 가려고 일반고를 갔는데 첫 시험에 봤는데 놀랍게도 50점을 못 넘겼다, 뭐 60점이 나왔다. 그 정도 얘기하면 얘가 막 좀 어머니가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자녀분이 이제 조금씩 눈물이 글썽이다가 그러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했던 과정을 얘기하면 막 통곡을 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이 나오고 그런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게 중학교 때 그 여학생이 공부했을 때 통했던 거죠. 그 방법이. 근데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암기해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긴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 공부 방법으로 해서 그게 100점 맞은 게 진짜 100점인가? 시험 보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첫째. 시험 기간 내내 공부한 게 사실 공연불인 거죠. 성적은 나왔다. 둘째. 그러게 맞은 그 노력의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노력과 에너지를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수학 성적과 국어 성적을 까먹은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잘못된 거.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공부 방법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외우면 안 됩니다. 물론 외워야죠.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느냐가 문제 있는데, 외운다는 말의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이제 감각으로 따지면 외운다가 아마도 두 개가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 먼저 이제 로트라는 단어가 이거 이제 단순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우는 게 이겁니다.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외우다인데 이제 run by heart란 말이 있긴 해요. run by. 이것도 외우냐? 이것도 외우답니다. 이건 딱 단어를 봐도 어떻습니까? 어감을 봐도 좀 가슴으로 배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이것도 외우다거든요. 뭐 둘 다 메모라이즈를 할 수 있겠죠. 메모라이즈. 그러니까 이건 좀 부정적인 어감이에요. 근데 메모라이즈라든가 이런 건 좀 중립적인 느낌이 있고요. run by heart는 상당히 이해의 어떤 바탕한 암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기는 언제나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암기도 되면 좋죠. 암송하면. 옛날 우리 조상분들이 다르게 암기식으로 공부하셨잖아요. 뭐 고전들을. 그러고도 아주 훌륭한 유학자가 되셨고. 암기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도 중요한 건 생각 없는 암기거든요. 생각 없는 암기. 그러니까 줄거리와 더불어서 이거 왜 이런 얘기가 전개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단 중학교 얘기도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을 보면 결국은 내용을 중학교도 그래요, 사실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내용을 물어보는 거. 그게 독해 문제잖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서술형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 서술형은 물론 어법이 많습니다만 더. 서술형도 많은 부분이 내용이고, 독해는 다 내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론 어휘도 있고, 뭐 이렇게 표현도 좀 물어보고 이런 거죠. 동의어 반의도 있고. 어쨌거나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많은 문제가 내용인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친구들이 있고, run by heart라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run by heart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을. 다시 말하면 정확한 독해. 이게 필요한 거죠. 정확한 독해. 물론 학교마다 조금씩 출제 방향이 다르고, 학교마다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거 정확한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대신에 좀 빨라야 돼요. 빠르고 정확하게. 빠르고 독해를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고요. 다만 이게 시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수능이라면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수능이라면. 이건 수능이 아니고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run by heart까지, 그러니까 실력 자체가 정말 좋은 친구는 이것까지만 해도 되죠. 평소의 실력으로 봐도 100점이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범위를 정해놓고 하는 공부고, 또 내신이라는 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선생님들만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애매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들여다봐도 이거 잘못 낸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달리 생각해보면 잘못 낸 문제가 아닌 면도 있고.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듣지 않고는 잘 맞추기 어려운, 뭐 토플 만점을 맞고 뭐 SAT 만점을 맞아도 그 선생님 수업을 듣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맞추기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일반고가 됐건 특목고가 됐건 외고가 됐건 뭐 자사고가 됐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험 범위 자체를 놔두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통하는 이 빠르고 정확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un by heart, 로트까지는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너무나 많은,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있는 거. 이거 하다가 한국 학생이 다 망하는 거고, 이 run by heart 정도까지의 어떤 암기, 내용을 이해하고 어떤 그 반복을 통해서 그 내용 전체를 완전히 숙지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암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과정은 사실 이거하고 연계가 있는 거죠. 빠르고 정확한 독해의 바탕에서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내 몸에 익혀서 선생님의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수업을 들어야 돼요. 내신을 잘 보려면.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정말 우리하고도 뭐 토플 만점 수준이고 정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내신을 만점 맞으려면 수업을 빠지지 마라. 뭐 외국어가 됐건 일반고가 됐건 수업을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선생님만의 진리가 있어요. 애매합니다. 그걸 뭐 틀렸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다 이게 영문과 나오셨고 어려운 시험 합격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고등학교 선생님 되기가 어렵습니까?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기가. 다 우수한 분들 선생님들이 그럴 때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줘야 돼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왜냐하면 이제 시험범위 나갖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럼바이 하트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도달할 정도의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좀 말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사이트를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해서 할 것인가 이런 거죠. 먼저 이제 그 제 사이트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아직은 다 올리진 않았어요. 강의를 다 찍고는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어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 내신을 제가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영어 논구술도 올리고, 뭐 이렇게 SAT, 토플, 영어 특기자를 위한 뭐 이런 공인영어 시험 이런 것도 올릴 건데, 근데 이제 그 수능을 그러니까 사실 또 재밌는 게 중고 내신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내신 준비는 사실은 수능 준비하고 또 이렇게 같은 과정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좀 더 복잡해지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수능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금 제껴놓고 내신만 두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이 영어 내신은 이 어법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서술형. 이것과 내용을 이해하는 거. 이거 두 개예요, 사실은. 나머지 잔챙이들 이렇게 동의어 반의어도 좀 있고, 표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 어법인지 아닌지, 표현인지 어법인지 애매한 것들도 많아요. 이게 어찌 보면 어법 공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수거 공부고,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be used to ing, be used to 동사원형, 이런 것들은 어법이라고 할 수도 있고,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그런 어법하고 이 내용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만든 사이트에서의 이 어법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신 만점은 안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이 어법의 바탕이 돼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또 정확한 독해가 되고요. 이 어법이 안 되신 분들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글일수록 그렇습니다. 수준 높은 글일수록. 그러니까 대충 앞뒤 재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대충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해석하고 이러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 잘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엄청난 칼 같은 어법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죠. 더군다나 시험 범위 가지고 놔두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애우고 어법 따로 규칙 애우고 이러면 안 되고, 이 내용과 결합을 해서 이 어법이 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문장들과 어떤 식으로 결합이 되는지를 제가 이 중고 내신에서 설명을 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어법은 또 따로 하거든요. 어법 파트는 지금 제일 먼저 어법을 개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법을 미리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그 강의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게 아직 개설이 안 돼 있으면 이거라도 먼저 들으시면 됩니다. 이건 또 금방 또 개설이 될 거니까 앞으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 강의가 열려있다는 전제하에 어법을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중고 내신에 있는 해당 자기네 학교 교과서를 제가 올릴 거고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교과서가 안 올라와 있으면 저희한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해가지고 전화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당 교과서를 요청을 하시면 제가 강의를 찍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하도 많으니까 교과서 종류가. 저희 이제 학원은 이제 규모는 작은데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다 실강 찍어 올리거든요. 제가 오프라인 학원에서. 근데 아주 이 근처에 있는 학교가 다양하게 많이 옵니다. 이 학원에서. 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를 제가 찍어 올리긴 하지만 직접 내신 때 설명하는 걸 올려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면 그걸 또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중고 내신은 제가 이렇게 이 어법 플러스 내용 플러스 구문 분석이 되어진 거를 럼바이 하트까지 갈 수 있게끔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강의를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이걸 들으시면 될 거고요.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에 평소 공부는 사실 이 수능 강의를 미리 들으시면 좋아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중학생도 실력이 좋으면 미리 들으면 좋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토플까지 들으시면 좋아요. 토플이나 SAT까지. 다만 이제 특기자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토플하고 SAT 정도. 토플을 좀 더 많이 듣고 SAT 좀 들어주면 좋고요. GRE 강의도 제가 올려놔서 그건 특기자 아니시면 들을 필요 없고요. 토플하고 SAT 일부를 좀 들어주시면서 수능을 많이 들어주시면서 평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은 상당한 이제 시험 기간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많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자신문 강의를 평소에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영자신문 강의를 들어주시면 상당한 그 시험 기간 때 강력한
이 실력을 발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빠르고 정확한 독해 같은 걸 계속 훈련을 제가 시켜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어법에 바탕한 칼 같은 어법 실력과 빠르고 정확한 독해 실력을 수능 강의도 들으시고 영자신문 강의도 들으시고 토플이나 에세이도 일부 들어주고 또 이제 감각을 위해서 좀 일부 들어주는 거죠. 어법은 체계적이고 거의 그 완전히 몸에 익히는 그 체계적인 지식이고요. 나머지는 감각적인 독해는 감각적인 지식이죠. 그러면서 빠르고 그죠? 독해 그 이제 내용을 빠르게 하면서도 어법에 바탕한 정확한 독해를 같이 해서 이것이 이것이 이제 상승 효과를 발휘하면서 감각이 늘어나는데 그 감각을 늘어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고 수능도 들으셔야 되고 수능을 제일 많이 들으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 수능 속에는 뭐 EBS도 있고 수능 그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수능 강의 신청해 들으시면서 영재하시면도 일부 들으시고 토플이나 에세이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또 CNN이라든가 이런 제가 그런 것도 해요. 종합적인 영어 실력 키울 수 있는 다양하게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다양하게. 다만 이제 공부의 핵심은 수능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모든 에너지가 100이라 그러면 그중에 한 7, 80은 수능, 나머지 5%, 10%는 뭐 토플이나 SAT, 나머지 또 5%, 10%는 영자신문, CNN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논구술 제가 이것도 그것도 조금씩 하세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시간이나 여유가 이렇게 할 여유가 없다. 근데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면 다양한 걸 많이 들으시면서 수능 중심으로, 어법 중심으로 하면서 어법은 좀 체계적으로 하고, 어법하고 수능은 좀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간도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셔야 되고, 수학처럼. 나머지는 좀 뭐 10분씩, 5분씩 깔짝, 조금씩 이렇게 쉬는 시간에 공부하시면 좀씩 감각 위주로 하시고, 어법하고 수능은 집중적으로 하시고, 시험 기간 때는 또 몇 주 동안 집중적으로 이거 강의 들어주시고.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을 이제 이렇게 공부를 제 걸 강의 듣다 보면 제가 어떤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신을 공부를 하는지를 제가 내신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제가 강의 중간중간에 얘기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놓치지 마시고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교과서 강의라든가 뭐 해당 뭐 EBS, 중고, 내신용 EBS가 있고 해주시고요. 다만 이제 이것이 고등학교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한 거 있다면 중학교 고학년들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우수할수록. 다만 중학교 이제 1, 2학년들, 2, 3학년들이라든가 아주 실력이 좋지는 않은 평범한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어법을 가장 많이 열심히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도 이제 중학교, 내신 때는 당연히 중학교고 이거 신청해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내신이 아닌 평상시에는 역시 또 영자신문 쉬운 것들, 이런 것들 들어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역시 중학생들도 어법은 좀 체계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법은. 그리고 이제 중고 내신에 보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 평가가 있어요. 그걸 평소에 자기 실력에 맞게. 예를 들어 내가 중학교 1, 2학년인데 실력이 별로 없다. 그렇다고 중학교 독해만 한다고 중학교 내신 독해가 느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1, 2학년 실력이 없으면 고1 거 모의고사를 들어주셔야 돼요. 고1 거. 왜냐면 나는 지금 중1인데 실력이 너무 없다. 고1 거 꿈도 못 꾼다. 그러면 중2 거를 신청해 들으세요. 중1 거보다도. 중2 거를. 그러다 보면은 중1 게 좀 쉬워지는 거죠. 중1은 요새 시험을 안 보는 학교가 많습니다. 또 중2면 중3 거 실력이 없어도 아니면 최소한 뭐 중3 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고1 거, 고2 거를 신청해 들으셔야 돼요. 평소에. 그리고 시험 때는 자기네 학교 거만 듣는 거고. 그래서 평소에는 자기네 학년 거보다 위에인 독해를 좀 분석적으로 많이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또 학교 수업도 듣고 예습 복습하시고 또 이렇게 내신 때는 자기네 학교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 학년 거보다 위에 거를. 아주 쉽게 강의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 어법은 좀 체계적으로 들으시고. 그런 이제 자기 학력보다 높은 문제집 같은 거, 고1 모평, 고1, 고2 모의고사, 모의평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조금 감각 위주로, 너무 스트레치 받지 않으면 들으시는 게 좋겠죠? 대신에 어법은 좀 체계적으로, 중학교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평 같은 거, 이렇게 강의 듣다 보면 공부 방법 같은 것도 제가 말씀드려요. 이렇게 하고. 실력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올라갈 때마다 영자신문도 쉬운 거에서 좀 중급으로 가주시고, 중학생이어도 이렇게 미리미리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고1 수준이 끝나고 내가 좀 고1 모의고사가 좀 많이 맞는다. 그러면 또 고2 거 좀 풀어보고 사다가. 저희 다 있으니까, 모의평가가 다 있으니까. 또 고2 게 나오면 또 고3 거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금상 고3까지 갑니다. 그런 식으로. 중학교 때부터 이미. 그러면서 또 내신 준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그냥 평소부터 자기네 학교 거만 계속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와요. 거기서 맴돌다 실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라는 건 수학이랑 좀 달라서 체계가 약간 약해도 앞에 걸 좀 미리 땡겨 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한 걸음도 못 나가죠. 쉬운 거 앞에 거 단계 못하면. 영어는 꼭 그렇지. 이게 언어기 때문에 좀 공부할 의욕만 있으시다면 모르는 단어 쓸 의욕, 조금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모르는 단어 쓸 의욕만 있으시다면 내가 비록 지금 중1이고 실력이 없어도 중2 거를 미리 좀 들어본다든가 중2인데 중3 거 들어본다든가 하면서 실력을 좀 키우시고 내가 중학교 몇 학년이든 간에 고1 걸 좀 신청해서 들어보신다든가 고2 걸 이러면서 평소에 그런 식으로 공부해 가면서 영자시험도 좀 들어보고 CNN 같은 것도 쉬운 거 좀 신청해 들어보고 뭐 욕심 부려서 조금 실력이 늘고 이제 고1, 고2까지 올라가면 또 토플도 좀 들어보고 에세이 들어보고 심지어 GRE까지 들어보고 수능도 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좀 도전적으로 평소에 공부하다가 내신 때가 됐을 때 자기네 학교 걸 집중적으로 또 런바이 하트라는 식으로 구문 분석하는 거 열심히 들어주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다가 설명을 합니다. 할 때 들으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상당히 좀 이렇게 엄청난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공부하는 분들 보면 마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발자국을 그려놓고 거기만 밟고 뛰겠다는 식이에요. 다 외우겠다는 거죠. 시험 범위 있는 걸. 그러게 해가지고는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를 밟아도 밟을 수 있는 아무데나 밟고도 100m를 자유롭게 뛸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실력이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키우려고 목표를 하셔야 돼요. 평소에는. 그러다가 내신 때가 되면 시험 범위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평소에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신을 바라보셔야지 그러지 않고 내신을 그냥 무작정 외워가지고 대부분이 그러잖아요. 그냥 외우면 성적 나온다. 그거는 시험 보고 나오면 다 잊어버려요. 실력이 느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조언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평소에 자기 실력보다 더 위의 거를 지향하면서 계속 공부하고 자기네 학년께 안 나와도 좀 위의 걸 바라보면서 해주는 게 더 유리해요. 영어는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 학교 걸 다지는 공부도 물론 같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법 같은 건 좀 다지는 공부가 좋아요. 어법 같은 거. 자기 수준의 걸 많이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어법은. 그러면서 또 어려운 것도 물론 풀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법은 좀 체계적이고 자기 레벨에 맞는 걸 많이 하는 게 좋고요. 이 독해 문제 같은 거는 조금 자기 실력보다 높은 거, 모르는 단어가 많은 거. 단어를 그렇게 이렇게 어휘집 같은 걸 갖고 외우는 것도 물론 나쁘진 않습니다. 이 문제집 같은 거, 어휘집 같은데 예문을 많이 보면서 보면 나쁘진 않은데 더 좋은 거는 자기 수준보다 더 높은 모르는 단어가 많은 그런 지문, 모의고사 지문이라든가 영자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교사의 힘을 빌려서 모르는 단어 자꾸 쓰면서 스토리와 더불어 그 단어를 만나고 외우고 문맥과 더불어 외우고 그러면서 많은 단어를 만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 그런 식으로 공부를 감각적으로 해주는 게 좋거든요. 어법은 체계적으로 자기 실력과 맞는 걸 다지는 공부를 많이 해주고 독해는 좀 자기 실력에 상회하는 거 모르는 단어를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생님의 힘을 빌어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만나서 외우고 뭐 이거를 중학교 때 지향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제 말씀을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정리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자기 실력보다 상회하는 그런 이제 독해를 좀 해주시고 또 어법은 자기 실력에 맞는 걸 해주시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상당히 체계적인 공부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법은 좀 자기 실력에 맞게 독해는 좀 감각적으로 자기보다 상회하는 거를 선생님들의 힘을 통해서 모르는 단어 많이 쓰면서 그 단어를 문맥과 함께 더불어 외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활용하시고요. 정리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 말의 이제 요지는 뭐냐면 한국식으로 단순 암기를 하지 마라. 내신은 평소부터 공부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닥쳐서 공부할 때라 하더라도 평소에 공부를 꾸준히 했던 거예요. 플러스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 단순 암기가 아니고 이 해당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어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어법을 가지고 내용 구문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법 실력에 바탕한 정확한 독해 능력을 빠르게 독해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어법 실력 바탕에서 그런 거를 고등학교건 중학교건 추구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저절로 외워지는 많은 구문 분석과 많은 내용 연구를 통해서 저절로 외워져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고내신 이제 그쪽 그 강의만 이제 내신이라 그래서 신청해 드리려 하지 마시고 고등학생 같으면 그 기본적으로 어법을 먼저 들으시면서 실력을 키우시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해야 됩니다. 나머지 이제 그 독해 위주의 공부들은 최대한 종합적인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 실력에 상회하는 것들, 모르는 단어 많은 것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듣기, 뭐 CNN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자신문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논구술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실력을 상회하는, 적어도 한두 단계 이상 상회하는 문제집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자꾸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법을 집중적으로 또 자기 실력에 맞는 게 좋아요. 어법은 들어주시면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같이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 범위가 되면은 그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어법을 제가 구문 분석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들어주면서 같이 구문 분석과 내용을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용이 병행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내용은 집중적으로 따로 하시면서도 내용을 따로 계속 이 흐름을 또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돼. 근데 그게 또 흐름을 아는데 그냥 스토리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스토리가 이 구문 분석의 바탕에서 어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야 이 내용 자체도 정확하게 이해가 가는 거죠. 영문 자체는. 그러시면서 그걸 또 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서 평소 공부와 이런 그 내신 때 공부가 결합이 돼서 감각의 공부와 어법의 체계적인 공부와 독해의 감각적인 공부가 결합이 될 수 있게 또 전략을 잘 지어서 신청해 들으시면 되고요. 사정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감각적인 공부를 위해서 많은 걸 들어보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조금 경제적인 살이 어려우시거나 이러실 때는 그런 것도 좋습니다. 보면 제가 무료로 강의를 하는 게 있거든요. 제 강의 사이트 중에. 그게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만 선생님들끼리 주로 강의하십니다만 이제 맨 나중에 이제 차례대로 개설되고 중에 아마 좀 나중에 있긴 할 겁니다만 그게 시사상식을 설명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재는 물론 돈을 받습니다만 강의 자체는 무료거든요. 그런 거라도 들어주시면 좋아요. 평소에. 그러시면서 중고 이게 고등학교 내신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도 어법은 하나 들으시는 게 좋아요. 어법은. 그러시면서 이 독해를 자기네 학교 거보다 조금 자기네 학년보다 좀 높은 거, 실력이 좀 없으셔도 적어도 한두 단계 이상 높은 거를 강의를 신청해 들으세요. 스트레스 좀 받아도. 그래야 모르는 단어가 문맥에서 많이 나. 단어는 문맥에서 외워야 됩니다. 무조건. 내용과 더불어. 그래야 효과가 제일 좋아요. 그게 가장 영리한 공부입니다. 물론 학생은 단어는 다 외워야 돼요. 학생은 모든 단어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그렇지만 국내 신문서 만났건 다른 교과서에서 만났건 영어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학생의 기본 태도죠. 그렇지만 단어를 외우는 가장 영리한 전략은 문맥서 스토리와 더불어 외우는 건데, 이 독해를 자기 실력보다 상회하는 이 독해를 하게 되면 모르는 단어를 문맥과 더불어 엄청 많이 그러면서 외우는 게 좋거든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자기 학년보다 좀 높은 거, 한두 단계 높은 걸 신청해서 들으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중3 거. 실력이 없으면. 실력이 좀 중학교 1, 2학년은 고등학교 들어도 되겠죠. 고등학교 1, 2, 3학년. 어쨌거나 차례대로 이게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 위주로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자기 학년 거보다 높은 모의고사를 신청해 드리면서 모르는 단어 많이 강의할 때 들으면서 쓰면서, 아니면 아예 토플을 듣는 것도 괜찮아요. 토플이 개설되어 있다면. 토플도 아예 모르는 단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외우시고, 어법은 자기 실력에 맞는 거 좀 들으시고, 요걸 해주시면서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다가 시험 때 자기네 교과서 신청해 듣는 거. 이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사이트를 활용하는. 돈이 좀 이게 만약에 좀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으시다면, 만약 경제적으로 여건만 되신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법을 여기 들으시면서 다양한 많은 것들을 조금씩 신청해 들으셔서 종합적인 영어 실력을 키우시면서 평소에는 많은 걸 들으시다가 영어 논구술도 들으시고 장기적으로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영자 시민도 그렇고, 이게 토플이나 SAT도 약간 하고 토플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시험 기간이 되면은 자기네 해당 학교 어법을 고등학생과 중학생이 듣는 것이 가장 좋고, 장기적으로는 것이 수능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급의 실력에 도달하신 분들은 어차피 또 수능까지 가 있을 거고, 많은 부분이. 그런 분들은 또 당연히 GRE까지도 들어주셔야겠죠. 그래야 수능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정복하는 방법은 SAT, GRE까지 맛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공부에서 한 10% 정도, 15% 빼내셔서 토플, SAT, GRE 정도로 이게 수능이신 분들은 GRE까지 많이 이렇게 맛을 봐주시면 수능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도 생각보다 쉽게 접근이 되시는 걸 발견하실 겁니다. 이 정도 이제 아주 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이렇게 이발을 막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좀 아까 거울을 봤더니 좀 흉측해 보이고, 이발을 좀 짧게 하라 할 때 또 이렇게 무섭게 이발을 했네요. 저를 깍두기 같다고 학생들이 그러던데 깡패 같다고. 하여튼 불쾌하게 보이시면 죄송하고요. 생긴 게 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강의하고, 또 제 1대1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많이 또 남겨주시면 거기를 최대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또 제가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 방법이나 기타 다른 많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